회원 명단 회원 100명 이상 있고 회비 내는 회원도 50명 정도 있는데 요즘은 일본에는 코로나가 약간 가라앉아 가지고 음. 토요일 날에 헬스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빠지는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좀 요즘은 그렇습니다. 네. 네, 회원한테는 회원만 볼 수 있게끔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매주 하니까 이제 거의 50개 정도. 이번에는 82회인가? 죄송해요. 조금 좀 기다려 주세요. 예. 10시 반이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조금 늦어 가지고. 네네. 그러겠습니다. はい、ですね、と、あ、じゃあ今のうちに、もう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来週と再来週の、予定だけまず言いますね。来週はですね、え韓国の、進歩的な政治グループ、勢力って言えばいいかな。進歩的な政治、活動が今どういう課題を抱えているかとか、大統領選挙をどのようにするのかという、ことで、ですね、多連世さ他の世の中に向かう連帯というグループがあって、チョン・ジユンさんというそこのグループの、戦時スタッフの方に出てきてもらいます。僕とは Facebook を通じて知り合った中で、非常に、なんていうかな、客観的に、判断した文章を、出してくれるので、僕なんか韓国の状況を見るのにとても参考になっています。その次、25日、クリスマスは、民主化運動、記念事業会の、キム・チャンホさんという方から、韓国の民主化運動、そして事業会がどのような仕事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話を聞く予定です。ナミョンドン、ソウルの駅の横ですね、隣の駅、ナミョンドンに、民主人権記念館という建物がありまして、そこを管理してますし、いろいろ活動しているので、その話も聞こうと思います。今、そこリモートリングしてるんですよね。で、次、1月ですが、今考えているのは、2つテーマがあります。1つはですね、コロナ、韓国また非常に感染者が増えました。このコロナ感染者が増えた理由なり背景についてですね、今、人道主義医師実、人道主義、人道主義実践医師協議会のウーソッキョン、共同代表にちょっとお願いしているところで、今日午後話し合って、できれば1月やりたいなと考えています。あともう一つはですね、1月、ピョンチャンオリンピックの時に南北の共同の入場があり、北の選手も参加しましたよね。で、もうすでに4年経ちました。北京のオリンピック、また冬季オリンピックが来年の2月にありますが、またどうなるか全く分かりません。コロナがなければね、もうちょっと話がいろいろ出てたのかと思うんですが、ということで、1月にですね、多分2回ぐらいにわたって、北の話ですね、あと南北交流の話、こういうことをやろうかなと今、そういうことに詳しい人をちょっと探してお願いしているところです。来週あたりにはもう、確定すると思いますので、確定次第 Facebook などで、あるいはメッセンジャーなどでお知らせをします。さ、今日はちょっと、最近このテーマは、最近、仕事とか、他の集会という方が非常に多くて、うん、
で、ちょっと本当に、土曜日の午前中がちょっと難しいというんでしたら、来年からちょっと皆さんの意見を聞きながら、時間帯を変えようかなとも思います。日曜日の午前中という声もちょっとありましたし、それはまたメッセンジャー、メールなので、皆さんと相談したいと思います。ということで、大変だ、今日は。さあ、それじゃあ、すいません、アンデソンさん、원장님, 이제 좀 시작할까요? 예, 네네, 그러시죠. 네. 뭐 간략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皆さん, 네. ちょっと顔 お願いします. 말, 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네,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자이마스. 반갑습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皆さん、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 현재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10년간 완주에서 이제 로컬푸드 관련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직책은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이었습니다. 現在はですね、キョンギ道の農水産振興員の委員長、責任者をしています。その前はですね、ワンジュという全羅北道のところで、ローカルフード協同組合の理事長、責任者をしていました。アンデソンさんです。 간략하게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대해서 생소하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경기도의 그 출연 기관이고요.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농업정책, 농촌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현재 이제 한국은 푸드플랜 열풍인데요. 경기도의 먹거리 전략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경기도 행정과 경기도 농민과 소비자의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기능을 하고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簡単にですね、キョンギ道の農水産振興員について、説明をします。ここはですね、キョンギ道、自治体がですね、出資をした、公共機関になっています。でですね、ここではですね、農業関連の政策を樹立し、またそれを実行すると、とりわけ現在、韓国ではフードプランという、計画ですね。これがあちこちで立てられているんですが、キョンギ道のフードプランを企画し、実施する、機関になっています。ですから、いわばですね、行政、キョンギ道と農民なる住民の間を結ぶ中間組織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한국은 이제 2009년도에 처음으로 로컬푸드 정책을 수립한 그 완주군을 시작으로 해서 그 성과가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학교급식, 공공급식 그리고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이 완주군의 정책과 시스템이 성공을 거두면서 3년 전부터 그 중앙정부인 농식품부에서 완주군의 모델을 잘 분석하고 이걸 전국화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まず2007年にですね、ワンジュ郡でローカルフード運動というのが始まります。地域の農産物を使い、地域で消費しようという運動なんですが、これがですね、学校給食、公共給食、あるいは社会的弱者に対してのさまざまな分野に広がっていきます。で、このワンジュで成功したモデルをですね、分析して全国化しようということが3年前から始まっています。
원래 이제 한국이 빨리빨리 하는 거를 참 잘해가지고요. 중앙정부에서 그 정책화에서 밀어붙인 결과 3년 만에 전국 한 32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올해까지 하면 120곳의 농촌 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この3年間の間にですね、韓国はやはりスピードが速いので、全国320の自治体ですね、道市町村を含めて320のうち120の自治体でフードプランというものが立てられました。 그렇게 빠르게 좀 진척됐던 이유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농촌이 과소화되고 그 농민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농업이 점점 날이 갈수록 그 어려워지는 상황 때문이고 또 그 결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먹거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なぜこれだけ早く、フードプランというのが広がったのかといいますと、やはりこれは全世界的に同じなんですが、まず農村の過疎化ですよね。それによる農民、あるいは農業の非常に困難さ、難しさというのがあります。また一方で、都市では食べ物に対する不安というものが高まっています。 그렇게 됐던 중요한 이유는 그 어찌 보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권에 해당하는 필수적인 먹거리를 시장 기능에 맡겨놓게 되었고 그 결과 그 대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푸드 시스템으로 나라 전체가 독점화되어져 있었다는 것에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なぜこのような問題が発生した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やはり人間が暮らしていくために基本的な権利である食べ物、食料ですね、この問題をいわゆる大企業資本の市場原理に任せてしまったというところに原因があります。結局、大企業を中心のフードシステムというのが成立したためです。 그런 시장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농민은 계속 숫자가 줄게 되고 소비자는 밥상의 먹거리가 불안함이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고 그걸 분석한 결과 이제 먹거리를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로 인식하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보장해야 할 공공 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 먹거리 전략, 이른바 푸드 플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結局ですね、このような市場原理によって受ける食料なり食べ物です、農業のこういうことに失敗によってですね、すみません、というよりも、大企業の、が市場原理によって食料をシェアしている結果、農民というのは、あるいは農村というのがどんどん少なくなり、位置が低下します。で、また、食べ物に対する不安というのも高まります。やはりこれではダメだと、私ですね、企業に任せるのではなくて、公的なところが責任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わゆる公共サービスの一環として、食料、食べ物のことを含めるというのが背景となって、フードプランというのが各自治体で立てられたわけです。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위기 상황도 어찌 보면 그것의 결과일 거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후의 삶은 이제 전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먹거리의 시스템도 전환하지 않으면 이제 그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개입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통합적으로 이 시스템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한국의 푸드 플랜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今、コロナもですね、結局そのような市場原理によるものの結果なのかもしれません。で、やはりこのね、システムを転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食べ物を生産し消費するシステム、持続可能なものにしていくというために、政府なり、公の介入というのがですね、求められていますし、システム自体を立て直すということが今、問われています。 그래서 이제 다 해답을 찾은 게 완주군의 모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어찌 보면 일본이 4, 50년 전부터 시작했던 지산지소 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そのため、ワンジュ軍のですね、モデルという成功事例というのを分析したわけなんですけど、そのワンジュ軍のモデルというのは、日本でですね、4、50年前にから始まっている地産地消というものと、ある意味では相通じるところがあります。 결국은 그 지역 단위에서 생산하고 지역 단위에서 소비할 수 있는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중심의 그 밸류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해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약간 좀 죄송합니다. 그 결국은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고 네. 또 전국을 무대로 해서 지역과 지역을 전국을 무대로 먹거리가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 1차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생산과 소비가 지속 가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치 사슬, 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음. 이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そのためですね、結局、全国単位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地域で生産したものをまた地域で消費するという形の、そういう新しいシステムを、作り出さ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네.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바로 이제 완주군의 사례를 설명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이제 완주군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그런 고민들을 일찌감치 시작하면서 그 해외의 전 세계 각국의 선진 사례들을 그 찾아가 보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뭐 물론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우리랑 가깝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의 큐슈 지역을 수차례 방문을 많이 했었죠. そのためですね、2008年から、ワンジュ軍というのは先進的な事例をですね、海外の事例というものを調査を始めます。やはり一番近いので、日本の九州ですね、九州地方には数回訪問しています。 일본을 다녀보면서 이제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 그리고 이탈리아의 슬로우 푸드 운동, 그리고 미국의 공동체 지원 농업, 그리고 캐나다의 먹거리 정책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원장님, 이 부분 좀 파워포인트 좀 안 되나요? 화면 공유를 좀 할까요? 네네, 화면 좀 그 부분 제가 일본어로 번역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요. 네, すいません。今の部分ですね、パワーポイントで、昨日送られた一部日本語にしたものがありますので、それをちょっと画面共有してもらいましょう。結局ですね、海外の事例として4つ挙げています。1つは日本の地産地消ということですね。次、イタリアであるスローフード、スローシティ、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また、アメリカでですね、農業組合かな、組合で協同組合、農業協同組合というか、そういうまたグループがあるそうで、そういう事例というのを、参考にするそうです。
今ちょっと、죄송해요. 제가 화면 안학과상 그 예, 그걸 화면 공유를 활성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그 깜빡했네. 으이쇼. 또 화면 공유 죄송합니다. 예, 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 됐나요? 예, 됐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결국은 시민과 농민이 연대한 힘으로 먹거리 체계를 바꿀 수밖에 없겠다. 그런 사례로 저희가 이제 일본의 지산지소 이제 그 운동을 분석해 봤더니 전국 농산물 유통되어지는 거의 30% 정도가 지산지소 방식으로 유통이 되어지더라. 참고로 현재 한국의 전체 농산물 유통의 5% 정도가 로컬 푸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2012년부터 완주의 모델이 확산되어지면서 전국에 뭐 500개 정도 되는 로컬 푸드 직매장이 만들어진 성과일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일본의 자료를 봤을 때는 뭐 크고 작은 비정기, 정기 합쳤을 때 일본의 지산지소 관련한 매장이 17,000개에서 18,000개가 된다고 그 저희 자료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뭐 그런 숫자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ですね、日本の場合はですね、地産地消というのが、数十年前から行われてまして、野菜の場合はですね、これ全部の30%ぐらいがこの地産地消で、売られ消費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あるそうです。で、韓国の場合はですね、わずかこれがまだ5%しかありません。で、それもですね、2011年、今ですね、2011年頃からローカルフードというのが広がっていって、今500余りのローカルフードの売店があるそうなんですが、それができたからこそ、地域できたものを地域で消費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で、日本の場合は、このローカルフード関連、いわゆる道の駅とかにある、あるいは生協でやっているものはですね、全国で1万7000から1万8000ぐらいあるそうです。 이탈리아를 봤더니 이제 이탈리아는 뭐 슬로우 푸드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또 슬로우 푸드 국제 연맹의 그 본사가 중앙 본부가 이탈리아에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슬로우 푸드 운동을 또 보면서 아 이게 사람들이 빠르게 패스트푸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슬로우 푸드 운동을 해내고 있구나. 그리고 맥도날드 입점 반대 운동도 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모습을 또 보기 시작합니다. あと、イタリアの場合はですね、スローフードというのが非常に盛んになっています。この説明ではマクドナルドの出店に反対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が、やはりこれがですね、共同組合方式でイタリア全土に広がっているというのが大きいと思います。 또 북미 지역의 미국을 살펴봤더니 미국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농식품 수출 1위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푸드의 어찌 보면 총본산이죠. 그리고 GMO 먹거리를 개발한 몬산토의 본사가 있는 곳 또한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에서조차도 시민과 농민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농민을 지원하는 CSA라고 하는 공동체 지원 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하고 있었고 또한 파머스 마켓이라고 하는 농민 장터도 활성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또 팜투스쿨이라는 농장에서 학교까지의 시스템들을 미국 농무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アメリカの場合はですね、いわゆるグローバルフードの、農産物の、輸出国ですよね。ですから、またモンサントという大きな、種苗会社、種の会社の本社もありますが、そういったグローバルフードの、総本山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例えばですね、
市民と農民が一緒になる、共同体の形式の、農業というのが政府が主導で行っていますし、またファーマーズマーケット、農民の、市場ですね、というもの、あるいは農場から、学校まで連なるそういうシステムを、いわゆる文教部という文部省、アメリカの文部省が実施するとかいう形で、グローバルフードに対抗するさまざまな地域の、取り組みというのもあります。 그 이제 미국하고 붙어 있는 이제 캐나다 쪽을 가서 보니까 이제 뭐 밴쿠버는 제가 한번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이제 그 밴쿠버가 한 65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뭐 제가 갔던 일본의 비슷한 도시가 그냥 가고시마시 정도랑 비슷한 그 규모의 도시인데요. 밴쿠버의 농민의 숫자가 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명도 수출을 목적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농기업이지 농민이 아닌 거죠. カ 그래서 カナ 예, ダの場合はですね、バンクーバーに直接行ったんですが、バンクーバーが、95万人ぐらいの人口なので、鹿児島県ぐらいのところかなと思うんですが、で、ここにですね、農家というのは20人しかいないそうです。で、それもすべて輸出用のものを作っているので、農家というよりも農業企業ですね、という形でした。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의 파머스 마켓이 열리기는 합니다. 파머스 마켓이 열리는데 그 파머스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기농산물의 가격이 뭐 평균 일반 그 마트에서 파는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가격이 비쌉니다. で、そういった地域でですね、バンクーバーでも、いわゆるファーマーズマーケット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が、そこで売られる有機農業ですね、の農産物は、一般の農産物の3倍ぐらいの価格になっていました。 파머스 마켓에 제가 가서 그 농부들을 만나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밴쿠버에는 농민이 20명밖에 없고 수출 농밖에 없는데 밴쿠버에 열리는 파머스 마켓에 오신 농부는 과연 어디서 온 걸까? 그래서 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가장 가까이에서 오신 분이 4시간 반이었습니다. 차로 4시간 반. ソウルプサンで 네. 한국으로 치면 뭐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땅덩이가 작아서 차로 4시간 반 안에 못 갈 도시가 없거든요. 뭐 일본은 그래도 있겠지만 북해도에서 뭐 큐슈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뭐 어쨌든 한국 땅 전체를 넓혀야 거리적 범위로 따졌을 때 그 파머스 마켓에서 와서 그 장사를 하시는 농민 뭐 몇백 명 정도 남아 있는 거죠. バンクーバーの街の中でですね、そういうファーマーズマーケット、農民が直接行う、マーケット、市場があったので、で、バンクーバーの中には20人しか農民がいないと聞いたので、一体どこから来たのかといったら、車で4時間くらい離れたところから来たと言ったそうです。ですので、カナダのバンクーバーなどでは、で車で4時間だったら韓国、ソウルから、テグ、早い人はプサン近くまで行っちゃうんですけど、そのぐらいの広さの中になってようやく農民がいるという、そういう感じだそうです。 그러다 보니 그 후가를 누가 보게 되냐면 밴쿠버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 소비자의 먹거리 삶의 질의 수준이 형편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먹거리를 내가 먹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ですので、バンクーバーのような都市の場合はですね、良質のいい食べ物を、買おうと購入しようと思っても得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됩니다. 밴쿠버 65만 명 중에 25%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어지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신선한 채소류를 접근조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バンクーバーのその90万人以上ですね、の人口で、そのうちの4分の1近く、1ぐらいはですね、経済的に非常に厳しい、難しい、階層なんですが、とにかく彼らの場合は、新鮮な野菜なりというものを食べ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にあります。 그래서 밴쿠버 지방정부도 그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푸드 플랜이라는 것을 2000년 초반에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 푸드 플랜의 핵심 내용이 도시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농민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시 농업이 그 농가 식의 가치를 인식하고 체험하고 공부하는 문화 교육적 차원이다라면 밴쿠버의 도시 농업은 신선한 먹거리를 먹기 위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ですので、バンクーバーのはですね、2000年の初頭からですね、フードプランというのを立てまして、これは結局ですね、農業政策というよりも、都市の住民の健康を維持するための政策になるわけですね。で、やはりそこがですね、そうです。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보다 훨씬 산업화가 진전된 일본, 뭐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의 고민과 해결 방법들을 잘 배워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밴쿠버라는 도시의 모습이 한국의 10년, 20년 뒤에 미래 도시의 모습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ですので、こういった日本とかイタリアとかアメリカ、カナダといった、どちらかというと、日本、韓国よりも進んでいる地域ですね。そこの、問題点というのをちゃんと考えて、解決策を考えないと、韓国も10年、20年先にバンクーバー、カナダのバンクーバーのよう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 그래서 이제 완주군에서 고민했던 10년 전에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과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그 타산지석처럼 그 선진 도시들, 우리보다 선진국 대열에 먼저 들어선 나라들의 정책과 도시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 4가지 정도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대규모 수출농이나 기업 농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을 지탱하는 건 농사를 적게 짓고 가족 노동력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가족 소농, 이른바 이제 소농들의 존립 기반이 유지돼야 되는 거구나. 이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가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こうやってですね、先進諸国の問題を考えて分析して、じゃあ10年前ですね、ワンジュ郡でどうすればいいのかということを悩み分析します。でまず最初にですね、家族の小規模農業ですね、がちゃんと存在できる基盤を維持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두 번째는 그 가족농이 퇴출되어지면서 농촌이 소멸 위기로 가고 있는 농업의 위기가 있고 소비자들은 밥상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먹거리의 위기가 있는 이 밥상과 농업의 동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2番目がですね、消費者が自分たちが食べるものを不安に思う。そして農民もですね、今後農業がどうなるのかという不安に思うと。このですね、農業、消費者も農民も一緒にですね、危機意識を持ってこの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気がつきます。 세 번째는 농업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소비도 예측이 불가능한데
뭐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농부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를 벌 것이다라는 소득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재 한국의 농업 구조이고요.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사 먹는 먹거리의 가격이 쌀지 비쌀지 폭락할지 폭등할지 소비자도 예측이 불가능한 게 현재 먹거리 시스템입니다. 現在のシステムを見るとですね、農家というのは自分が作った農産物が果たしていくらにな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不安があります。また消費者の方もですね、自分が買った農産物が果たして高いのか安いのか全くわからないという問題点がありました。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능하면 지역 단위에서 생산과 소비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ですので、地域の中でですね、こういった生産および消費者が予測できる、予測することができるシステムというのを、作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ました。 네 번째는 대형 유통 재벌들과 자본에 의해서 도시의 부가 중심 도시인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으로 부가 그 빨대효과처럼 쫙쫙쫙쫙 빠져나가고 있는 이 구조에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지역의 경제가 소멸위기로 처하고 있는데 먹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와 지역의 경제가 순환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역은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また、4番目にですね、韓国の場合はソウル中心、ソウルの大企業がどんどん地方のですね、富や人材をこう吸い上げていくという構造があります。ですので、地域の中でですね、地方の中で働き場所、あるいは地域の経済というのを、作っていかないと、これはダメだと、地域がな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어찌 보면 일본의 지산지소인 거죠. 완주와 전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완주군의 3,000명의 소농이 전주 완주의 75만의 시민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는 일들, 이른바 로컬 푸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その結果ですね、ワンジュ郡の中に3000家具の農家がいます。で、ワンジュ郡とチンジュ市というのはくっついていますので、人口合わせて75万人ぐらいです。その75万人の食料、食卓を責任を持つというプロジェクトを作れば、これは解決するんではないかと考えました。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오야마정이나 아야정이나 일본의 이제 지역이 어느 정도 그 재생되어지고 있다는 지역을 웬만한 곳은 좀 다 가보게 되는데요. 가서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저희가 이제 완주에서 이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일본에 갔던 시기가 대략 2007년에서 2010년 요 사이에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오야마정의 직매장이 언제 처음 생겼나, 오야마의 코노하나 가르텐이 언제 생겼나 이렇게 봤더니 1980년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는 벌써 3, 40년 전부터 그 지역 내에서 축적된 결과로 그 결과를 저희가 본 것이었기 때문에 저걸 그냥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본이 3, 40년 걸려서 축적돼 왔던 것을 우리가 단기간에 해내려면 보다 종합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私たちが大体、2009年から11年ぐらいの間にですね、日本のさまざまな先進模範になる事例のところを訪問します。大山が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그別府가는 쪽, 지금은 히타오야마일 겁니다. 아, 히타오야마네. 예, 예. 別府、大分県の近くですね、日田大山になってるそうなんですけど、
その地域を訪ねたところ、そこでのいわゆる地産地消の取り組みというのは、1980年ぐらいから始まったそうです。もうすでにこの時点で、30年以上の歴史があったわけですよね。ですので、私たちは、それを本当に取り込もうと思ったらですね、もっと総合的な計画というのを出さないとダメだということが気がつきました。ね。 그래서 이제 오야마와 그 미야자키현의 아야정을 가서 봤더니 거기는 또 그 전체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뭐 홈모너 센터나 슈센노몰이나 지역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생산에서부터의 소비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私たちがよく行ったところは、宮崎の綾町ですね、あとは大分の飛騨大山町で、ここではですね、有機農業で、農産物を作っている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で、それを地域で消費をするというのを見ました。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한 플랜을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종합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산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이고, 또 소비자들도 가치 중심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이을 수 있는 통합적인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장착할 것인지에 대한 그 조금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이제 2009년도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で、2009年にですね、計画を立てますが、まず3つあります。1つはですね、生産者、農民ですね、これをどのようにですね、組織をするのかという問題があります。2番目にですね、消費者が単にですね、安いものを買う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どのように価値を見出して、購入を消費活動をするのかという、消費者の組織化という問題もありました。そして3番目にですね、この物流システムをどのように構築するのかという課題もありました。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진행했던 게, 야, 이거는 그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그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추진 시스템을 구축을 해내자. 그래서 행정의 로컬 푸드 팀을 이제 2010년도에 설치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행정의 이제 공무원들이고요. 행정과 지역 주민을 잇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로컬푸드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2010년도에 설립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겪어서 뭐 제가 이제 2019년까지 이사장으로 있었던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그러니까 농민들 대략 1,20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2012년도에 만들게 되고, 지역 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학교, 초중고, 그 다음에 그 경로당,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이런 곳에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학교 급식지원센터를 2013년도에 설립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まずそれで、じゃあどのようにこれを推進していくのかと、進めていくのかと考えたときにですね、行政だけだとやはりこれはなかなか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気がつきます。そのために2010年に湾州郡の中にこのローカルフードチームを作ってもらいます。設置してもらいます。で、同時にですね、行政と住民なり農民を結ぶ、中間組織としてローカルフード支援センターを、作ります。で、その12年後にですね、2012年に湾州郡ローカルフードの協同組合ですね、今話をしてくださるアンさんが、ちょっと前まで代表してましたリーチをしていた組合ができ、そして翌13年にですね、公共、学校給食支援センターというのを作ります。で、これはですね、日本の給食センターとは違って、調理をするんではなくて、食材の提供ですね。ですから学校とか、公民館、保育園、老人ホーム、さまざまそういうところに、あるいは場合によっては職場、そういうところに食材を提供するセンターというのを2013年に作ります。
그 다음은 요건 이제 말씀드렸던 건 추진 조직, 그다음에 하드웨어 뭐 이런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 한국과 농민의 농업 경영 구조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2종 겸업농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1종 겸업농, 그다음에 전업농. 이렇게 전업농의 비율이 적은 반면에 한국은 그때 당시 전업농이 70%, 그다음에 1종 겸업농이 20%, 2종 겸업농이 10%. 그러니까 그農가의 경영 구조가 일본과 좀 정반대인 상황이라는 지점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で、その時にですね、結局、じゃあ農民をこうどう組織するのかですね、生産をどう確保するのかという問題で、問題になったのが韓国の農民、当時はですね、専業農家というのがはるかに多かったです、兼業農家より比べて。日本は逆にですね、専業農家の方が少なくて、兼業農家の方が多いんですが、70%ぐらい。韓国の場合は全く逆でした。 그래서 이제 일본은 한 오랜 기간 동안 그 출발해서 한 10년,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농민들이 확인하고 하나 두 개씩을 만들어가고 그 저희가 가서 봤을 당시에 어느 정도 그 모양새를 갖추는 과정이 있었다면 저희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좀 통합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농민들을 조직화해서 보니 소농들이 그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나 저장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군에서 정책적으로 뭐 100평짜리 겨울에도 농사 지을 수 있게 100평짜리 이중 수막하우스를 이제 한 180개 농민에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저장 감자, 뭐 배추, 무처럼 저장 품목을 그 생산해서 자기가 직접 저장할 수 있는 3평짜리 소규모 저온 저장고도 한 100농가 정도에게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안심 말고 농사 지으는 친환경 농자재도 지원해내고 또 마을 단위의 고령자들이 공동으로 농사 지을 수 있게끔 그 둘의 농장을 만들어서 한 10개 농촌 마을에 지원하는, 그래서 이곳에서는 소비자들이 1년 동안 다양하게 먹는 먹거리들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을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지원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はい、で、農家の組織化の場合はですね、日本の場合はもう本当に10年、20年かけて、ゆっくり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実現してきたわけなんですが、韓国の場合はその時間的な余裕がないということで、非常に目的意識を持って、農家を組織化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わけです。で、一番問題になるのはですね、一年中生産をするシステムを持た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小さい規模のですね、100坪ぐらいの広さのビニールハウスというのを181作ります。また、3坪ですね、非常にちっちゃい低温の、貯蔵庫、これはじゃがいもとか貯蔵できる野菜を貯蔵する期間ですね、それを農家ごとに104箇所作ります。また、農家によっては、いわゆるオーガニックに転換したいという場合はですね、オーガニックに必要なさまざまな材料、あるいは資材をですね、提供し、また高齢になって自分一人ではなかなかもう農業ができないという人たちのためのいわゆる共同作業の農場というのを10箇所作ります。이거는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부담이 군비로 한 겁니다. 완주 군의 군 예산으로. 군 예산으로. 예, 예. 그러니까 희망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는 다 해줬던 거네요. 로컬 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예, 예. で、これはですね、すべてローカルフードに参加をするという条件のもとで、農家に対して全額
支給をしました。で、この予算というのは、ワンジュ軍が予算を確保しました。 뭐 요때 일본에 이제 우리 농가들 모시고 많이 갔었는데요. 우리 농가들이 일본 가면 맨날 물어보는 게 지원받은 거 있냐 없냐 이런 거 막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일본 농민들이 우리는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에이 거짓말 아니야? 막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農家がですね、日本を訪問するとき、いつもですね、何か支援とか補助はあったのかと聞くそうです。で、日本の場合はなかなかそれほとんど支援も補助もなくやってきたわけですよね。で、それに対して韓国の農民たちはまさかと驚いたそうです。 그래서 막 약간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가 좀 그런 데서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で、この部分はやはり日本と韓国の文化的な違いというの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과연 안전할까? 그 농약 친 거 아니야? 뭐라고 그 의심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조직한 농가분들이 대부분 고령농이면서 소농들이기 때문에 그 굳이 이제 친환경 국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컬 푸드를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완주 군수가 인증하자. 그래서 지역에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전담 부서를 만들고 기계 장비 들여놓고 잔류 농약을 그 정밀 분석해서 이건 안전합니다라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안전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는 제도도 만들게 됩니다. 3番目にですね、やはり消費者の立場からすれば、この農産物は安全なのか、農薬をたくさん使ってんじゃないかとか、農薬が残ってんじゃないかという疑問があるわけですよね。で、もちろんですね、国が保障する、国の制度の有機農業とかになればいいんですが、非常に規模も小さいですし、高齢な農家が多いので、ローカルフードというか、ワンジュ軍がですね、認定をするという制度にして、その制度を作ります。ですから、例えば農薬ですね、残留農薬、専門の部署を作ってですね、指導し、また残留農薬などもしっかり調査をするということを行うわけです。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부분이 중소 가족 농업인 분들이기 때문에 반농사 기준으로 할 때 한 1000평 미만의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1000평에서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1차 농산물만으로 원하는 소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농민도 가공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얻어야 적은 평수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농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농민이 직접 주도하는 가공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공센터를 2개 만들고 또 그 일본의 이제 마치츠쿠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대신 이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군에서 가공 설비를 지원하고 마을이 기업 방식으로 마을 회사 방식으로 그 주요 품목들을 가공해내는 곳들을 한 60개 마을들을 한 4, 5년에 걸쳐서 육성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일본에서 많이 진행됐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도입을 해서 마을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공동체가 비즈니스하는 것들을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 20개소 정도를 4, 5년간 육성을 하게 됩니다. またですね、農民たちが農産物をそのまま売っても、なかなか生計を維持するという収入にはならないわけですよね。小規模農家、畑で言えば1000坪以下の農家がほとんどですので、結局そうなると、自分たちが作った農産物を加工して、付加価値を高めて販売を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のためですね、加工センターというのを2カ所作り、また、村単位でですね、集落単位の企業というものを、60カ所で作り、それを支援します。また、集落よりもちょっと大きいですね、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というのも20カ所を作ります。
뭐 요쪽 영역은 제가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야별로 봤던 것 중에서 사실 아이디어를 얻은 게 되게 많고요. 특히 이제 그 농민들이 이용하는 가공센터의 아이디어 영감을 준 곳은 그 가고시마시의 사쿠라지마 순체관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좀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걸 보다 좀 규모 있게 다양하게 한국에서 완주군에서 갖추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この特約加工センターなどはですね、日本の事例からヒントを得ています。それは、鹿児島県の事例をヒントを得てですね、湾州郡で、ちょっと規模を大きくして作りました。이 가공 센터는 저도 가봤습니다. 진짜 잘 아, 예. 갖춰져 있네요.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좀 오밀조밀하게 소규모로 해놨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이걸 좀 크게 다양하게 할 수 네네. 있게 거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법적인 수속이나 그런 거는 행정 쪽에서 다 처리해 준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인데요. 네. 그 식품 제조 영업 허가나 해당되어지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행정적 정리는 그 완주군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파견해서 진행을 하고요. 제조원과 판매원의 문제는 그걸 이용하시는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조 판매원을 통일을 시켜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で、これがちょっと僕が実はこの加工センター行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が、ここで思ったのはですね、ちょっと今聞きました。ですね、食品の製造に関する法律でいろいろな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が、この許可を得る、法的な手続きですね、書類作ったりとか、ややこしいのは、契約職の公務員がいて、その公務員が代わりにやります。また販売の方はですね、販売専門の協同組合を作って、そこを通して一括で販売すると、ブランドも統一して一括販売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 그래서 뭐 조금 분야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그 완주군이 총 487개 마을이 있는데요. 487개 마을에 그 어르신들을 그리고 소농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요 왼쪽에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그 마을회관을 다 찾아다니게 됩니다. 마을회관으로 찾아가서 할머니들 모아놓고 설명드리고 그 이런 거 저런 거 권유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머니 밭으로 찾아가서 뭘 심으셨는지 몇 평 농사 짓는지 이 전체 농가에 대한 현황 확인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제 그 100개 마을에 한 1050농가가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열심히 잘해보자라고 이렇게 그 대회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견학도 다니게 되고요. 여기 아마 일본일 것 같습니다. 일본에 저희가 여기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큐슈 쪽입니다. 농가들이 이제 일본으로 그 정책 연수도 보내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전체 한 1000농가가 넘게 고령농과 소농들을 조직화하게 됩니다. 저기 지금 마을 전체가 87개. 87개. 네, 87개 마을이요? 예. 그러면 3천 농가니까 한 마을에 농가가 몇 개 정도? 네. 한 마을에 농가는 몇 호? 한 마을에 보통 한 2, 30호 사세요. はい、알겠습니다. ですね、湾地の中には87の集落があります。一つの集落で20から30家具ぐらいの農家がいらっしゃいます。で、結局ですね、このように、左の上にある、これはマウル会館、集会場ですね。ここに集まって、いろいろ話をして説得をするわけですよね。で、また、下の写真、下の一番、右などを見るとですね、これは日本に行った、そうなんですけど、
結局、2012年、教育をして100の、回る共同体ができてですね、150の農家が、ここに参加をすることになります。ですから、全体が3000の農家いると言ってましたので、3分の1ぐらいがですね、これに参加し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오셨던 분들이랑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이는 쪽이 이제 이 기획 생산에 대해서 전에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농가들에게 무엇을 농사를 지어라라고 권장하거나 목적적으로 그렇게 하냐라고 운영주체한테 여쭤봤을 때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농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대략 직매장 한 곳이 소비자들에게 일상적인 장보기가 되려면 연간 300가지가 넘는 품목이 안정적으로 직매장에 진열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좀 한국의 소비자와 일본의 소비자가 다른 특징이 있는데 한국의 소비자들은 한 곳에서 다 사기를 원하시는 속성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소비자들 봤을 때는 뭐 제철을 중심으로 그냥 있으면 사고 없으면 굳이 뭐 그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았는데 한국은 이제 되게 그 문화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에 성공을 하려면 소비자가 왔을 때 적어도 농산물은 자기가 원하는 품목들을 다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을 가급적이면 단일 품목을 한 가지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한 농가가 연중 대략 평균 50에서 60가지의 품목들을 직매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반모양을 농가들 반모양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ですね、生産計画の問題なんですが、まずその前提として、多分日本の消費者と韓国の消費者がちょっと違いがあるそうです。日本の消費者の場合はですね、なければ諦める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が、韓国の消費者はやはり1箇所でですね、その欲しいものを全部購入したいという要求が日本よりも強いそうです。そのためですね、1年間にすると約300ぐらいですからの品目がないと、1年中消費者がやってこ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ですので、私たちは今、計画の生産ということで、一つの農家が約年間通して50種類ぐらいの農産物を作るということがやっています。뭐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유는 뭐 일본의 지산수 집판장이랑 한국 로컬푸드 직매장 시스템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갖다 놓고 판매되고 남은 건 그 다음날 농가가 회수해 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는 팔릴 만큼만 갖다 놔야 되고 그러니까 요 농가는 상추는 저만큼만 심어야 직매장에서 남지 않을 만큼 매일매일 갖다 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저거 크고 나면 이 하우스 안에서 뭐 3, 40품목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작부체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게 다른 참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네. 색깔이 다르잖아요. 예, 예. 다 다르네. 다른 품목입니다. 지금 이게 다. 結局ですね、システムとしては日本と韓国も同じです。農家が直接ですね、この、販売所に行って納め、で売れ残りはまた回収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それに合わせて農家がですね、これも見ても色が違いますよね。違うものをこう作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지면 화학 농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품목마다 다른 약을 쳐야 되고 만약에 해당 품목에 대한 약을 다른 품목에다 약을 뿌리게 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지면 자연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で、このようにですね、一つの農地、あるいはビニールハウスで様々な農産物をこう一緒に作る場合はですね、農薬をまくという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つまり法的に許可された農薬というのは、農産物ごとに違うので、結局じゃあどうするのかって言ったら、農薬を使わずに処理を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結局自動的にオーガニックの農産物になるわけですね。 뭐 이건 노지밭인데요. 노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고랑마다 다른 거를 심는 거죠. これは露地の栽培の様子です。このように、畝ごとにですね、違う農産物を作っています。 뭐 이쪽에 이제 들깨, 고구마, 뭐 이쪽에는 토란도 있고요, 땅콩도 있고요, 뭐 이쪽에 가면 호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고랑마다 심는 거죠. ですから手前からですね、エゴマ、あとは、なんだっけ、山芋もありますし、豆もあるし、いろいろ、いろんなものを作っています。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걸 생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식품을 직접 제조하는 그 공장 안의 모습입니다. 次、この写真はですね、農民が自らですね、農産物を加工する、加工場の様子です。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농민들이 만들어낸 게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 거죠. 뭐 드레싱 소스랑 뭐 이렇게 그 잼, 푸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このように農民がですね、サラダドレッシングとかですね、ジャムとか、さまざまなものをここで加工して作っています。 여기 이제 직매장 안에 진열되어져 있는 농민들이 직접 만든 가공품입니다. ここは 대략 한 종류가 지금은 한 400여 가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今ですね、このような、加工製品が400種類ぐらいあります。 요 장면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잔류농약 분석해서 소비자들에게 이 완주 로컬푸드 인증, 요게 이제 요게 신호등처럼 되어져 있는 게 뭐 식탁에 푸른 신호등 완주 로컬푸드라고 이제 네임을 붙여서 뭐 요 신호등 모양이 완주 로컬푸드 인증 로고입니다. 그래서 요 인증을 이제 그 완주군 지방 정부에서 이제 인증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これをマーク、緑、豆と真ん中は何だろう、赤がありますが、この3色のマークがですね、ワンジュ軍の安全性を確保したというマークになります。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2008년도에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든 건 201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9년, 10년, 11년 한 4년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농민들을 조직하고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2년도에 첫 직매장을 내게 됐고요. 현재는 이렇게 요 가운데 하얀 부분이 전주시고요. 나머지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 쪽이 완주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경계 지역에 대부분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고 중간에도 몇 군데 있고요. 그래서 현재 뭐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6개소의 직매장과 용진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2곳, 그다음에 다른 지역 농협에서 그 하나로마트 안에 샵인샵 코너 형태로 존재하는 게 4곳, 이렇게 이제 12개의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고요. 이제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직매장은 로컬푸드가 아니면 판매하지 않는 로컬푸드 전문 매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2개소의 직매장이 현재는 있고요. 結局ですね、2010年から11年、12年、3年間の準備で、第1号のお店をオープンするんですが、現在はですね、ワンジュローカルフード協同組合が持っているのが6カ所、あと農協ですね、地域農協が運営しているのが2カ所、
また、花ロマートという農協のですね、スーパーがあるんですが、その中にショッピングショップの形で出しているのが4箇所あります。合計12箇所ですね。で、真ん中の地図を見てくださると、色が塗ってあるところがワンジュ郡です。で、ちょうど真ん中辺に白くなっている部分がありますが、ここがチョンジュ市です。ですので、大体ですね、黄色を見ると、この、チョンジュ、あるいは市内の中にも、ワンジュ郡のローカルフードの売店があるというのが分かります。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그 인증받은 정부에서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도 한 20개소가 이제 이 로컬푸드식 매장에 참여하고 있고요. また政府から認定されている、6次産業ですね、1次産業、2次産業、3次産業全部合わせて6次産業というんですが、その事業所というのがですね、20箇所ありま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농민들이 이용하는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2개가 있고요. また、ローカルフードの加工センターですね、ここが2箇所あります。 그리고 뭐 요건 뭐냐면 이제 두육 공장인데요. 두육 공장을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드는 두유는 어 전두유입니다. 전두유. 일본에는 이제 전두유 가공하지 않은 무조정 두유인 전두유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두유 진짜 두유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저희가 여기 분쇄기를 아마 일본의 미나미 산업의 기계를 들여다가 분쇄기를 해놓고 이제 저희가 그 두유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두유는 좀 일본 두유하고 좀 전두유랑 다른 건 일본의 전두유는 껍질을 벗겨내고 나머지 알맹이를 갈아서 두유를 만드는데 저희는 껍질의 영양소까지 다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껍질째 통째로 갈아가지고 두유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이름이 진짜 두유입니다. 브랜드가 그래서 뭐 두유를 만드는 가공식품을 해서 콩농가들의 그 소득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그 가공은 협동조합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요. また、豆乳ですね、工場もあります。これはですね、豆乳100%で、皮ごとですね、潰して、圧縮して出しているそうです。この工場もですね、まですね、大豆生産している農家の収入を上げるというところで作っています。 예, 그다음에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이제 학교급식 센터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100% 군비로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그 출연금을 내서 공공용으로 만든 그 재단법인이고 이곳에서 완주군의 초, 중, 고,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구내식당, 경로당의 급식, 사회복지 영역의 급식, 임산부를 위한 급식, 여러 영역의 식재료들을 이곳에서 통합적으로 현재 공급을 해내고 있습니다. また右の下にありますのがですね、公共学校給食センターです。先ほども言いましたが、食材を提供します。これはですね、ワンジュ郡が全額出資した財団法人で運営をしていて、ワンジュ郡の中にある80のですね、小学校、中学校、高校の給食の材料を供給しています。ほぼ韓国の場合はですね、自校方式で調理しているところがほとんどです。山の中の偏僻なところだけ、いわゆる調理のある学校から送ってもらいますけど、あとですね、地域の老人ホームとか、あとは、子ども保育所、保育園ですね、あとは市の中の公共施設、中100カ所ぐらいでですね、食材の提供をここは行っています。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뭐 대략 제가 뭐 자료를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그 아마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완주군에서 대략 2,500명의 농민과 그 인근에 있는 70만의 소비자들이 만나서 만들어낸 전체 금액 같은 경우는 5천억을 돌파했다고 해요. 올해 이제 그 12년부터 2021년도까지 누적했을 때 5천억 원이 이제 돌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그 결과로 이렇게 この10年間ですね、2012年から今21年ですが、10年間にですね、トータルで、売上が5000億ウォン、日本円で500億円ぐらい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 뭐 이제 매출액보다 더 중요한 게 요 아랫단에 있는 건데요. 한국은 현재 통계상으로 한 해에 10만 명의 농민이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0만 명의 농민이 줄고 있는 나라인데 아직까지 완주는 이 로컬푸드 시스템으로 인해서 3천 명의 월급 받은 농부가 아직 건재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것의 이제 성과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 1년에 600억 원이라는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서울의 대기업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 600억이 지역 안에 농민에게, 전주 시민이 쓴 돈이 완주 농민에게, 완주 군민이 쓴 돈이 완주 농민에게 쓰여지게 되고, 이 600억이 지역에서 순환되어졌더니 10년 만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200개가 넘는 양질의 직접 고용 일자리가 생겨났고, 또 300여 개의 협동조합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됐고, 1년에 1800세대가 완주군으로 귀농귀촌하는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년에 1,800이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토탈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완주군이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8만 5천 명이었는데요. 예, 지금 인구는 9만 5천 명입니다. 万명 늘어난 거네요. 예. すいません。ですね、10年間で5000億という数字よりもですね、もっと大事なことが下に書いてあります。まず3000余りのですね、農家がですね、いわば毎月毎月減給収入を得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で、実は韓国ではですね、1年間に10万の農家が亡くなっています。で、それにもかかわらず、ワンジュではずっと今も続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あともう一つはですね、1年間に600億ウォンというのお金がですね、いわゆる市内、県域内で使っている消費で使う金が今まではですね、ソウルの大都会の、資本に、で使ったわけですから、それが地域の経済としてワンジュの農民の中に入ると、収入になると。で、ワンジュの農民もしないでまた消費活動をするということで、地域で循環する経済というのが成立しました。また200余りの地域の企業、あるいは働き場所ができましたし、300余りの社会的経済ですね、の組織ができています。で、1年間に1800ぐらいのですね、世帯が、機能基調をしてて、この10年間にですね、約1万人の人口が増えています。 예,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수치상으로 이제 10년간 완주군이 여러 선진 도시들을 벤치마킹하고 지역 군 단위라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시스템들을 행정과 민간과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통합적으로 실천해 놓은 결과일 것 같고요. 뭐 그래서 2018년도에 밀라노 푸드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대도시들 190곳이 모여서 협약을 맺고 해마다 주요 도시들을 돌면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해마다 상을 줍니다. 밀라노 푸드 협약상을 주게 되는데 2018년도에 완주군이 밀라노 푸드 협약의 특별상, 거버넌스 분야 특별상을 받게 되고요. 뭐 세계 식량 농업 기구 기간제 완주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고요. OECD 농업 개발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완주군으로 이제 와서 완주군의 사례를 지켜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인정받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중앙정부 농식품부의 생각은 뭐냐면
이런 완주의 시스템을 전국화하자.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시스템이 좀 장착되어진다면 한국의 농촌이 그리고 농업이 보다 더 지속 가능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このようなことはですね、行政と、いわゆる中間組織ですね、そして農民、住民が一緒に行った成果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ね。で、このようなワンジュの成果というのはですね、国際的にも今、評価されていて、OECD の農業部門、あるいは、FO なんだかな、食糧機構かな、などの視察も来てますし、2018年にはミラノのフードなんとかっていうのがあって、そこでですね、特別賞も受賞しています。で、韓国の中央政府の考えとしては、このワンジュでの成功ですね、これをやはり全国各地に広げたいと、そうすれば韓国の農民という農業というのが守れ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そうです。 예, 뭐 또 저도 그 10년의 과정을 또 인정받아서 원래 이제 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원장이라는 자리가 좀 주류 유명한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도에 요구가 있어서 저 같은 사람도 어쨌든 지역 변방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에 일을 하게 됐고, 저는 뭐 이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농촌이 또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뭐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で、10年間ですね、このようなことを、成果を認められて、キョンギ道、今、キョンギ道の農水産振興員の委員長になりました。本来はですね、もうちょっとこう、なんていうかな、メインストリームというか、専門職というか、そういう人たちが何か、まあ、いわば天下りで来るような、そんな場所なんですが、実際、現場でやった実績というのを認められて、今、キョンギ道の方の農業、農村ですね、の実際の実務レベルでのもう責任者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ことになったそうです。一応、アンデスンさんの発表はこのぐらいですので、では皆さん、ちょっと顔を出して拍手しましょう。まず締めて。時間があまり残ってないですが。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 좀 질의응답 좀 하죠. 질문 있으시면. 네, 조금 하죠. ですね、もう、12時近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が、少し質疑応答して、원장님 몇 분 정도 가능해요? 앞으로 20분.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 지금 집에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간도식으로. トイレに行ってくるというので。はい、結局ですね、フードプラン、韓国でフードプランというのが、国レベルで立てられているんですね。今の説明で僕がちょっとわからないところがあるので、いくつか聞こうと思っています。つまり、既存の、食料メーカーとか、あるいは農協ですよね。というのが、こういったワンジの取り組みをどう考え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これが本当に疑問で。で、あと、なんていうかな、元の一番基本になっている考え方です。やはり私たちの食料というのは基本的な権利であるので、私の企業ですね、資本、大資本の独占ではなくて、公的なものが介入して公共サービス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考え方ですよね。ここが果たしてうまくいくのかというか、地方レベルではできたとしても、全国レベルでできるのかという問題ですね。좀 제가 먼저 몇 가지 좀 물어보고요. 참가자분하고도 좀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로컬 푸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기존의 대기업 그리고 농협
중화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요새 흐름은 이제 그 가령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음, 자기네 식품 매장 안에 로컬푸드 코너를 만들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농협은 아까 이제 전국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한 500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 중에 한 70에서 80%는 음,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안에 샵인샵으로 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든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려고 하는 못된 속셈이 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음. 그래서 농협은 음, 이제 푸드 플랜이 좀 적극화되다 보니까 음, 그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함께 할까를 요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예. あの、 고민하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는 곳도 있고 흉내만 내는 데도 있고 근데 흉내만 내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음, 일본의 농협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일본 비슷해요. 아, 그런가요, 일본도? 일본에도 농협은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아,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 뭐 저희가 갔을 때 저희가 갔던 JA는 대부분 책임지고 잘 팔아주는 곳만 가서 今ですね、僕がですね、こういった地域のローカルフードですよね、ワンチで行っているものに対して、大企業とか、あるいは農協はどう考え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まず、ロッテとか、E マートという大きな、全国チェーンのマートがありますよね。大型スーパーです。そういうところで、今、ローカルフードのコーナーというのを作って、どんどんやっています。で、またですね、農協もですね、先ほどローカルフードが500ほどあると言いましたが、そのうちの70%から80%が農協が持っているハナロマートというスーパーがあります。その中にショップインショップという形で農協が作った形ですね。ただ、形、なんていうかな、外面だけやってるところもあれば、というのが大部分です、農協の場合。ただ、いくつかの農協は一生懸命頑張って、フードプランも出てきているので、こういったローカルフードの恩師がやってるような運動と、こう、なるべく近づこうという形で頑張っている農協もあるそうです。네, 제가 두 번째 질문하고 다음에 다른 참가자한테 넘길게요. 두 네, 번째가요, 그, 먹거리가 기본권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탕, 네네. 말하자면 자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공적인 그 힘으로 뭔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역 단위로는 그거 가능하더라도 전국 단위로 그거 가능한 건가요? 국가 단위로는 사실 불가능한데 국가 단위에서 할 일은 지역 단위에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실행되어질 수 있는 법 제도의 정비가 국가에서 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거죠. 국가에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음, 학교급식에는 수입 농산물이 음, 들어가면 안 된다. 음, 국내산 농산물만 이용해야 한다. 음, 그리고 우선순위는 해당 지역의 로컬 푸드를 우선으로 한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 트렌티노 주의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그것이 잘 실행되어질 수 있는 법 제도 정비를 하는 거고요. 지역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광역과 기초가 있게 되는데 기초 단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이 만나서 음, 적어도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먹거리의 영역을 해당 지역의 농민과 연결시키는 계획들을 짜고 그걸 실행하면 되는 거고 광역지자체 이제 뭐 도 단위겠죠. 광역에서는 음. 해당 시군이 그걸 잘할 수 있게끔 부족한 것들을 지원해내는 음. 저 푸드 플랜을 짜서 실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각 기초단체나 가역자치에서 만들고, 예. 아, 그래서 뭐 지금 국가에서 올해 이제 농식품부에서 법을 하나 개정한 게 있습니다. 그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음, 그 신설을 한 조항이 뭐냐면 그 모든 지역에서는 5년 단위로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음, 그리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뭐 이런 푸드 플랜 실행되어지는 몇 가지 사항들을 상위법에 이제 추가해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僕が今聞いたのは、その食べ物ですね、の基本権ということを、やはり公的なそういった力が入って、公共サービスに含めるということですね。これが果たして、すみません、地域でできたとしても全国規模では可能なのかということを聞いたわけです。で、やはりこれに対してやっぱ全国規模でやるというのはできないわけですよね。ただ、各地域、自治体がやることを、国がそれを認めるなり推進する法律を新しく作ったりとかして、推進させるということが国の役割だと。例えばですね、学校給食に関して、法律で輸入の食材物は使わないというような項目を、例えば国が法律を作って、でそこに、優先順位を入れて、地域のローカルフードとか、その近くの地域とか、そういうふうに優先順位を決めれば、自動的にそれが保障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やはり地域、市町村レベルで、こういった公共サービスとしての、食料あるいは農業ですね、を支援する、取り組みはやっぱり条例制定も含めてやっていって、公益団体、だから日本で言ったら県にあたりますね、そこがそのを支援するというやり方をやっていけば一番いいんではないかと。で、今後ですね、法律がちょっと一部変わって、5年に1回ですね、各地域、地方自治体は、このフードプランというかな、基本計画を立て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そうです。ですから、5年に1回その基本計画の見直しの時にいろいろ要求したりとか、項目を入れたりということもできるわけなので、そこが一つ、なんていうかな、新しく変わったところと言えます。はい。それでは、그러면 원장님 좀 화면 공유 좀 그만. 할까요? 예, 그거요. 좀 얼굴이 보면서. 네. 一人消えちゃった。はい。では、他の方、どうぞ、ちょっと質問をぜひお願いします。なかなかフード。で、あともう一つ、フードプランター、なんていうかな、生産と消費だけではなくて、流通なり、あるいはもう、残った食べ物の廃棄まで含めて考えているそうです。どなたか、ちょっと質問があれば、ぜひ一言お願いします。岩本さん、じゃあ、はい、お願いします。こんにちは。福岡県の岩本と申します。大変興味深く話を聞かせて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福岡県ですね、岩本市民、農務組力で1800人が機能既存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が、農地とかがなかったり、住むところがなかったり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最初はどういう形で、住むところなりを支援してもらえるのか、その辺のところを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원장님, 금방 1년에 한 해 1,800가구가 귀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은 토지, 농지나 집을 어떻게 마련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보조가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각자 알아서 얻습니다. 땅을 사서 집을 짓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귀농하고 귀촌이 나뉘어지는데요. 귀농은 이제 농사를 전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귀농이라고 하고, 귀촌은 농촌에서 살기는 사는데
농사는 안 짓는 분들을 이제 귀촌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비율로 치면 귀촌자가 더 많고요. 도시에 살다가 완주군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귀촌자가 많고, 이 귀촌자분들은 대부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땅을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어서 농촌 전원 생활을 하실 목적으로 그 오시는 분들이고, 다만 거기서 이 완주가 이제 지역에 사회적 경제나 마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뭐 몇백만 원짜리 일자리는 없지만 그 사회적 일자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귀촌하셔가지고 뭐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그래서 내가 도시에서 살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농촌에서 뭐 반은 재능기고 반은 뭐 이렇게 월 생활비를 벌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내려와 사시는 거고요. 뭐 귀농자들은 대부분 뭐 집을 전세를 얻거나 처음에는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다가 돈을 좀 버시면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농지를 좀 확보해서 뭐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서도 좀 후원해줘. 행정 쪽에서 귀농에 대해서는. 예, 귀농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교육을 뭐 의무 교육 시간을 이수하면 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1%로 이자율 1%로 농지 구입이나 뭐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뭐 정부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는 있고요. 저도 남양주에서 교육 받았습니다. 의무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가려면. 뭐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もう떨어졌고요. ですね、韓国の場合、1800人というのがですね、このうちすべてがですね、農業をするために、ワンジュ郡に行ったというよりも、大部分はですね、いわゆる引退後の第二の人生を、都市でなくて農村で暮らすという、そういう人ですね。で、まあ、土地を買って家を建てて、一戸建てで田園生活をすると。ただ、ワンジュの場合はですね、地域にさまざまな働く場所があるわけですよ。何十万円も稼げる大企業ではないですけど、10万円ぐらいを稼げる、そういった協同組合とか社会的企業などがあるので、そういうところでお金をちょっとなんていうかな、稼ぎながら農村で生活をするという人がかなり多いそうです。で、本当に農業をしたいということで、ワンジュに行った場合はですね、最初はもちろん土地を借りてやるんですが、ワンジュ郡の中に、帰農者に対する例えば教育、でその教育を受けると、非常に低い利子でお金を借りてくれる、借りることができる制度とか、さまざまな制度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制度を使って、帰農するというケースが多いようです。岩本さん、よろしいで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と、2人ぐらい、3人ぐらい、あれば聞こうと思いますが、他に何か質問があれば。でね、最近韓国はですね、という大都市でも過疎化が始まってるんですよ。ある地域になるともうスポッと人がいなくなるという。テジョンとかテグあたりでもそういうことが起きなっています。ワンジュとかチョンジュはそうなってるのかちょっと聞いてみますね。プサンも今ひどいみたいですよ。プサンも多分あと何年かするとインチョンよりも人口が少なくなります。次。どっか行っちゃった。원장님. 같은데요? 하나만 좀 여쭤보고, 예. 네. 예. 요즘 태구나 태종나 뭐
대도시 광역시도 인구가 뭐 감소돼가지고 네. 어떤 지역에서는 진짜 빈집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네, 완주나 친주도 어떤 건가요? 그런 데가 있는 건가요? 전주, 완주는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그 빈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으로 가면 이제 빈집이 덜어 있기는 한데요. 덜어 있기는 한데 얼마 전에 이제 국가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그 빈집을 대부분 소유주가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에 음. 제 지자체에서 예산을 써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자체에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강제로 수용을 해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귀농인의 집을 만든다든지 음. 아니면 도시 사람들에게 뭐 한 달 살기 뭐 이런 그런 네네. 농촌의 자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ワ 그런데 ンジの場合はそういった空き家というのは比較的少ないそうです。で、最近政府がですね、農村地帯の空き家に対する法律を変えて、自治体がそれを買収できるという法律を作ったそうです。で、そこを買収してリモデリングして、例えば先ほど言った首謀者の機能したい人のためにですね、1年間を貸し出したりとか、あるいは1ヶ月とか2ヶ月単位で農村生活をしたい人に貸し出したりとか、いろいろそういう新しい取り組みをしているそうです。 그리고 뭐 요새 도시권에서는 뭐 이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자산화 사업이라는 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에 있는 혹은 도시 구도심 지역에 있는 빈 건물이나 빈 집들을 그 자기가 구매하려고 했을 때 그 정말 저리로 융자를 해서 보조금 포함해 가지고 그걸 사게 하고 그 지역에 그 협동조합이나 공동체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인큐베이팅 되고 창업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주택협동조합들을 만들어서 사회주택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1인 가구나 이런 사람들이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그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또 지방 정부에서 나서서 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쉐어하우스로 조성하기도 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현재 이제 수년 전부터 생겨나고는 있고요. 근데 이게 아직 주류는 아닌데 앞으로 먼저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그 진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農村部でなく都市部ですね、地方の都市部でのそういった、空き家対策としてはですね、個人に対してはダメなんですが、協同組合とか社会的企業という形で、まあ、組織を作った場合はですね、政府の方から非常に低利でお金を借りることができるそうです。で、その資金によって購入して、そこをリモデリングして、例えばシェアハウスに使ったりとか、あるいは青年、若い人たちの、起業ですね、何か経済的に独立するための拠点に使うとか、そういう取り組みというのが数年前から始まっていまして、まだ全体的な主流にはなっていないんですが、今後そういった動きが非常に活発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うん。うん、はい、さあ、他に質問がなければ、ちょっと最後じゃあ、はい。僕がいつも思うのは、今の空き家対策もそうなんですが、なんていうかな、細かいところのポイントポイントの目配りというのが本当にしっかりしていて、それによって、なんとこう政策なり、運動なりというのがこうつながっていくというのを、いつも韓国の現場の報告を聞いて感じるんですよね。제가 항상 느끼는데요. 이런 그 현장 활동 가분의 이야기 설명 들으면 그 포인트에 그 뭐 아주 그 배려해야 되는 거나 주의해야 되는 부분의 태초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이 그 활성화하거나 아주 규모가 커지거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 번 하면 계속 그대로 하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바뀌지 않고 아, 네, 그래서 힘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일본의 場合はですね、最初始めるとその形をずっと続けていきます。で、何か問題があっても、そこでなんていうかな、修正とか改善とかなかなかやんないんですよね。で、結局気が付いたら全くそういった制度なり仕組みがなんていうかな、活力をなくしたりとか、全く無意味になったりするという事例を見て、やっぱりその辺の違いというのが、ちょっと韓国と日本でいろいろあるなという気がしました。그런 차이가 한국하고 일본에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 그런 차이가 저도 이제 그런 일본에 가서 볼 때마다 음. 야, 정말 일본 분들은 규칙을 정말 잘 지킨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줄도 잘 서고 뭐 교통 규제 속도도 잘 지키고. 근데 그 한국 와서 살아보신 말고 한국 사람 잘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게 문화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제가 듣기로는 인생관이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게 일본 사람들의 주요한 인생관이라고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걸 뭐 저희 세대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민폐를 끼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징이 좀 다른 지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면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민주주의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현실적이가 되는 것 같아요. 今ですね、委員長さんが日本に行くたびに感じたのは、日本人の規則を守る、他の人に迷惑をかけないということを言うわけですよね。で、韓国の場合は、委員長さんの世代までもやっぱりあまり人に迷惑かけるのを気にしないという世代だと言ってるんですが、でそれを聞いた僕がですね、やはり民主主義との関係でそれがですね、日本というのは本当になんていうかな、その形骸化というか、とにかく守ってればいいみたいなね、そういう形になってしまって、韓国の場合はやっぱりそこをちゃんとチェックする、点検して修正していく能力というのがですね、全体社会のシステムなり集団としてあるような気がしましたね。 한국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다시 고치고 점검해서 새로운 길을 찾는 그 힘이 그 집단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꼈어요. 뭐 그게 뭐 이제 원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봐서 안 되면 이렇게도 해봐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거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분들은 결혼식에 초대할 때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결혼한다고 알리지도 않고 초대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주소록에 내가 청첩장을 다 보냅니다. 명함 주고 받았는데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일상화되어져 있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 차이에 그런 것들은 미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삶을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니까.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어도 마음에 들면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집에 데리고 가지만, 뭐 일본이나 서구 사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니까. 역시 3년라는 짧은 기간에 그 원주 로컬 푸드가 성공된 것도 그런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やはり日本と韓国の違いで、例えば韓国はですね、もう名刺を交換しただけの間でも、例えば結婚する場合は結婚式の招待状を送るという、そういう世界なわけですよね。でもう初めて会ったとしても気に入れば、うちに行ってもう一杯やろうとかいうふうに誘うわけですよ。でやはりそういったですね、文化的な違い、人と人とのつながりの違いというのがですね、3年間という非常に短い期間で準備したにもかかわらず、ワンジュのローカルフードというのが成功した
原因の一つかなという気がしました。でそれについては、委員長さんもアンさんもそうじゃないかと言ってます。はい。じゃあ、この辺でちょっと最後一言聞いて終わりにしましょう。그러면 안 원장님 마지막 네네. 부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뭐 그 완주군과 한국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뭐 혹시 인연이 된다면 또 한국에 오시면 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 今日はですね、このような機会を作っ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ぜひですね、今度韓国に来る機会がありましたらまたお会いできればと思います。お昼ご飯美味しく食べてくださいというご飯の話で終わりました。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すいません。今日もですね、さあ、それではこれで終わります。あと、来週はですね、またちょっと非常に、多分韓国の大統領選挙などをめぐる話を中心にですね、行うかと思いますが、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また来週や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じゃあ、失礼します。